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입니다. 조선주의 대표 주자 한국조선해양이 영 힘을 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한국조선해양 주식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반기에는 좀 탄력을 받고 쭉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은 예상에서 조금 다소 벗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우선 한국조선해양의 이제 최근 차트인데,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제 5월 초쯤부터 이렇게 내리막을 타면서 쭉 가다가 여기 이제 2분기 EQ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이렇게 좀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 이런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3% 가까이 빠졌죠. 그래서 12만 1,000원 종가를 찍은 것 같습니다. 우선 사실은 어제 오늘 좀 이렇게 좀 약간 잘못된 이야기가 돌았던 부분 하나 좀 말씀드리면요. 어제 한국조선해양 공시가 났죠. 유상증자 결정,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이렇게 공시가 났는데,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이 한국조선해양이 유상증자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조선해양의 유상증자가 아니라 종속회사인 현대중공업의 유상증자 결정이고요. 그 현대중공업 공시를 보시면 어제 8월 10일 날 이렇게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면서 이 정권신고서를 또 공시를 했습니다. IPO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현대중공업이 본격적인 그 IPO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정권신고서를 이제 제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조선해양이 공시한 유상증자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종속회사인 현대중공업이 IPO를 하면서 신주를 발행하느라고 유상증자를 한다더라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지 한국조선해양의 유상증자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이제 조금 시계바늘을 좀 돌려보면 7월 21일 날 한국조선해양이 EQ 실적 발표를 하죠. 어닝 쇼크급이었습니다. 그때 매출 3.8조에 영업 손실이 8,900억이었거든요. 시장 컨센서스는 한 1,700억 안팎의 영업 손실을 예상했지만 엄청나게 큰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죠. 후판값, 철강회사들하고 지금 후판값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후판값이 많이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니까 예상되는 후판값 상승 금액을 현재 건조 중인 선박 그리고 신규로 수주한 선박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원가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손실 충당 부채로 9,100억 원이 발생되었고, 이 공사 손실 충당 부채 9,100억 원 발생됐다는 것은 손익계산서에서 이 9,100억 원이 공사 원가로 반영되었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공사 원가로 9,100억 원이 추가로 반영되다 보니까 이게 EQ 손익에 그대로 반영되다 보니까 엄청난 영업 손실 타격이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 공시된 IPO 증권 신고서에도 보면 이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021년 하반기 강제 단가, 예상되는 강제 단가를 21년 전반기 대비해서 톤당 30만원 내지 40만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여 실적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대비해서 톤당 30 내지 40만원 굉장히 많이 인상될 걸로 그렇게 미리 선제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제적으로 후판 강제 가격을 이렇게 미리 당겨서 반영을 했으니까 앞으로 EQ 이후에는 어지간하면 추가로 조선 손익이 그렇게 나빠질 이유는 없다.
뭐 후판 가격이 또 뭐 굉장히 뭐 예상치 못하게 크게 상승하지 않는 한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미리 당겨서 손실로 반영하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조선 손익이 악화될 여지는 없다. 뭐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장 평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증권사들이 평가하기를 자, 이번에 EQ에 확실한 빅베스를 했다. 잠재부실을 확실하게 떨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EQ 실적이 저점이면 명확하다. 자,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죠.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주가는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런 이제 예견들이 나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오랜 기간 동안 조선업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었고 또 작년 뭐 말부터 이렇게 수주가 많이 급증을 했고 올해 상반기 내내 굉장히 좋은 수주 양상을 보였고 이에 따라서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에 들어갔다는 슈퍼사이클론이 지배하고 뭐 이런 현상들에 우리가 조금 취해가지고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던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현대중공업의 IPO가 아니었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현대중공업의 IPO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대중공업은 그 한국조선해양의 100% 지금 자회사로 있죠. 이 한국조선해양의 100% 자회사가 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래는 자, 현대중공업 지주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죠. 현대중공업 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이 지주회사 밑에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그 조선 상장회사가 있었는데 이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그 조선 상장회사를 물적 분할해서 두 개로 쪼개버립니다. 한국조선해양이라고 하는 회사하고 현대중공업이라고 하는 회사 이렇게 두 개로 쪼개면서 이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의 100% 자회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은 상장을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이 현대중공업 100% 자회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 현대중공업은 이제 비상장 회사로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한국조선해양 밑에 나머지 뭐 삼호중공업이라든지 미포조선 지분을 이렇게 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 그룹의 조선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한국조선해양이 인수를 하고 대신에 그 대가로 한국조선해양의 신주를 발행해서 산업은행에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을 인수를 하고 산업은행은 그 대신에 한국조선해양의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 밑에 이렇게 대우조선해양이 이렇게 자회사로 깔리게 되는 겁니다. 지분율은 56%. 그 다음에 자,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현대중공업 지주가 한국조선해양에 주주 배정으로 이렇게 유상증자 자금을 주고 그 돈을 받아서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에 3자 배정으로 증자를 이렇게 해줘서 대우조선을 정상화시킨다 이런 계획이었죠. 그런데 지금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 인수가 해외 여러 국가들의 그 기업 결합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몇몇 국가에서는 승인을 받았고 아직 뭐 EU라든지 일부 국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해서 예상보다도 많이 지체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조선해양이라고 하는 그 조선 지주사를 세워놓고 이 지주사 밑에 가장 큰 그 동일한 조선 업종을 영위하는 현대중공업을 이번에 IPO를 해서 상장을 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중간 지주회사나 아니면 그냥 지주회사가 있고 그 밑에 있는 뭐 자회사들을 뭐 상장을 시킬 수는 있는데 이렇게
소위 그 조선업종, 똑같은 그 조선업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조선지주사를 세워놓고 그 밑에 가장 강력한 조선 비상장 회사를 이렇게 상장을 시키겠다고 하니 주주들로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어제 공시한 증권신고서를 보면 IPO 하면서 희망 공모가를 산출하기 위한 밸류에이션 지표로 PBR을 썼습니다. 자, 비교 기업으로는 대우조선, 또 이제 중국과 해외 기업들 4군데 이렇게 해서 총 5개 기업을 비교 기업으로 썼는데, 이 기업들의 PBR을 이렇게 다 구한 다음에 평균을 해보니 평균 그 PBR은 1.12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걸 현대중공업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의 상반기 말 기준 자본 총계는 5조 356억이고, 여기에 그 아까 산정한 비교 기업들의 평균 PBR 배수 1.12를 곱해주고, 또 뭘 더해주냐면 이번 그 IPO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모 자금 유입액 9,360억 원을 더해줍니다.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해서 유입 예상되는 금액 9,360억 원을 이렇게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걸 다 이렇게 여기에 이걸 곱하고 이것을 더해준, 이게 이제 그 현대중공업의 적정 평가 시가총액이 되는 거죠. 적정 평가 시총으로 6조 한 5천억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6조 5천억을 주식 그 발행 총수, IPO 이후에 그 주식 발행 총수 8,870만 주로 나누면 적정 그 주당 가액으로는 7만 4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 7만 4천 원 정도에서 이제 할인을 해야지 공모가 밴드가 나오죠. 이 7만 4천 원에서 19%에서 29.8%까지 할인을 했더니 희망 공모가 밴드는 5만 2천 원에서 한 6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가 그 평가 시총 6조 5천억이라는 시총을 기준으로 했을 때 PBR은 한 1.10 정도지만, 할인이 들어가서 공모가를 할인을 했을 때 희망 그 공모가 밴드를 기준으로 한 시총은 4조 6천억에서 한 5조 3천억 정도 형성된다. 자,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PBR을 따져보니까 0.77에서 0.89 정도 된다. 자, 1에는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중공업의 희망 공모가액 희망 그 시총 밴드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나름 적절하게 합리적인 수준,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그런 범위 안에 시총 밴드다, 희망 공모가액 밴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한국조선해양이라고 하는 중간 조선지주가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 대형 조선사인 그 현대중공업을 또 상장해서 올리겠다고 하니, 지금 그 한국조선해양이 가지고 있는 그 100% 현대중공업 지분 IPO 과정에서 이 지분의 희석이 생길 뿐만 아니라 모회사인 그 한국조선해양이 상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회사 현대중공업이 또 상장해서 모자회사가 모두 상장되다 보니 이 더블 카운팅 디스카운트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의 시총이 모회사로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고 할인돼서 반영되어지는 더블 카운팅 디스카운트 효과가 발생이 되고, 또 현대중공업 시총이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상승분이 또 고스란히 모회사로 반영되지 않는 이런 효과가 발생되고, 더군다나 이제 또 특별히 더 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한국조선해양도 조선회사고 조선지주회사고 현대중공업도 그 조선회사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조선회사가 모두 상장되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죠. 한국조선해양을 가지든지 아니면 현대중공업을 가지든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이 그 전혀 업종 성격이 좀 이질적인 자회사가 상장한다고 하면 이런 선택의 문제는 그나마 좀 낮아질 수가 있는데, 어차피 똑같은 두 회사
회사가 상장된다고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회사 주식을 모두 가지는 게 아니고, 예컨대 한국조선해양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한국조선해양에서 빠져나와서 차라리 그 IPO를 하는 현대중공업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현대중공업의 IPO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조선해양의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그 7월 그 중순에 그 한국조선해양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뭐 공선충을 조기에 다 반영했다. 실적이 지금 저점이다.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그런 앞으로 계속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 뭐 조선업 뭐 슈퍼사이클 계속되는 뭐 수주 낭보 이런 거에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현대중공업 IPO의 어떤 그 부정적 효과는 우리가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게 지금에 와서 좀 돌이켜 보니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마음에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마치 이 SK 케미칼과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사례들은 너무 많습니다. 케미칼의 자회사였죠.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런데 주가 패턴을 보면 이렇게 이 지점이 바이오사이언스가 IPO 증권 신고서를 내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증권 신고서 내기 전부터 어떤 IPO, 자회사 IPO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IPO 증권 신고서를 내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쭉 보였고, 이 지점에 한 3월 중순쯤이죠, 올해. 여기서 이제 IPO, 실제로 상장이 됐고, 상장된 이후에도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냥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뭐 상장 직후에는 조금 떨어졌지만 시초가 대비해서 그 이후에 주가가 조금 견조한 흐름을 끌어가는 중에도 케미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여전히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IPO 증권 신고서 내기 전부터 IPO 그리고 그 이후에 일정 기간까지 이렇게 주가가 부진한, 모회사의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그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 모자회사가 동시 상장하는 경우에 많이 보이고 있고, 특히 이렇게 자회사나 모회사가 조금 업종의 성격이 좀 비슷한 컬러의 기업일 경우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더군다나 상장하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시총 비중이 큰 경우에 이런 할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하는 현대중공업이 작은 회사가 아니죠. 그래서 그 악영향이 지금 뭐 IPO 지금 증권 신고서가 제출이 되었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영향을 좀 받고 있었고, 막상 이제 IPO 증권 신고서가 제출되었고 좀 있으면 이제 상장을 하고, 뭐 앞으로 이제 이런 그 현상이 뭐 어디까지 연결이 될지 그거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현실적으로 저도 고민이 되죠. 한국조선해양 조금 저도 이제 조금 약간 투자 원금 대비 살짝 빠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정리하고 현대중공업 IPO를 대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아예 조선업을 떠나야 되나, 뭐 이런 이제 고민의 시간, 조금 인내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업 지금 뭐 특히 한국조선해양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상당히 조금 힘들고 고민하고 인내를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인내를 하는 기간 이후에 이 주가가 쭉 계속해서 쭉쭉 올라간다는 뭐 보장이 있으면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확실한 보장도 없고, 그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뭐 답답할 따름인 겁니다. 오늘은 뭐 한국조선 그 해양 최근에 좀 부진한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현대중공업 IPO 그 부정적 영향을 너무 간과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